반갑습니다. 취업박스 도원입니다. 오늘은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릴 때 형성되고 나면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 정말 바뀌기 어려운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Q고요. 두 번째가 바로 성격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다. 내가 어릴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성격이 많이 바뀌었다. 뭐 예를 들어서 난 내성적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진짜 외향적인 사람으로 뭐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 라고 하면서 성격이 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자, 그런데 그분들은 안타깝지만 성격이 바뀌었다고 볼 수 없고 본인의 성격적인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사회적인 스킬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성격은요, 어릴 때 형성되고 나서는 쉽게 바뀌지 못한다라는 걸 우선 전제를 하고 성격의 장단점을 여러분들이 쓰셔야 돼요. 성격의 장단점을 어떻게 쓰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항상 자소서를 쓰기 전에 하는 질문 있죠. 바로 이거를 왜 묻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조직 적합도, 두 번째는 직무 적합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잘 맞을 것인가, 또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잘 맞을 것인가를 성격을 통해서 파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성장 과정 할 때 말씀드린 게 있는데 바로 모든 문항이 동일한 배점을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다 라는 거였죠. 이 성격의 장단점도 그래요. 성격의 장단점도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항은 아니에요. 성격은요, 좋고 나쁜 성격이 없습니다. 좀 잘 맞고 잘 안 맞고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100% 그 사람을 뭐 당락을 결정 지을 만큼 정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격의 장단점을 쓸 때에는 크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괜찮아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격의 장단점을 막 쓸 수는 없겠죠. 성격의 장단점에서는요, 여러분들 장점보다는 단점을 좀 더 잘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단점을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앞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때 꼭 주의하고 가셔야 될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초두 효과예요. 초두 효과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첫인상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가지는 힘이 되게 강력하다라는 건데 안 좋은 첫인상 예를 들어서 줬다라고 한다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빈발 효과래요.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게 초도 효과랑 빈발 효과인데 가끔씩 보면요,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쓰세요 라고 했을 때 남들과의 차별성을 주기 위해서 단점을 먼저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이러면 남들하고 차별성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쪽으로 좀 특이해져요. 초두 효과랑 이런 거를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거예요. 첫인상을 단점으로 뭐 줄 게 아니라 첫인상은 당연히 장점, 내가 좋은 점으로 이렇게 주는 게 좋겠죠. 이 점 명심하시면서 성격의 장단점을 쓰실 때는 반드시 장점 먼저 쓰겠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단점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단점은요,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치명적인 단점을 쓰시면 안 돼요. 두 번째,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단점을 쓰셔야 됩니다. 자, 먼저 치명적인 단점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회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사라는 곳은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돈 버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이 회사에서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뭘까요? 바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 즉 협력하고 협동하는데 방해가 되는 단점들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돈 버는데 방해가 되는 단점. 이 두 가지는 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솔직하게 좀 쓰고 싶다, 나는 진짜 자소서를 소설이 아니라 진짜 내 자기소개서로 쓰고 싶다 라고 하실지라도 이 두 가지에 해당되는 단점이 있다면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우리의 목적은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단점들이 여기에 해당되느냐, 제일 대표적인 게 아마 같이 일하기 싫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기 싫을까요? 첫 번째, 일단 남의 말 잘 안 듣는 사람 있겠죠. 그리고 뭐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 시간 약속에 잘 늦는 사람, 게으른 사람, 뭐 이런 성격들이 좀 될 거예요. 그리고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는 성격은 직무에 되게 치명적인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직에 지원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아무래도 내성적인 사람보다는 외향적인 사람이 영업직에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니까 굳이 내성적이다 이런 성격을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외향적인 성격들 말씀하시고 이걸 장점으로서, 그리고 단점을 좀 다른 거로 한번 좀 찾아주시는 게 훨씬 좋으실 거예요. 다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의 단점이어야 된다는 건데, 성격은 잘 안 바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 없다면 극복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사항 유의하시면서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어떻게 성격의 장단점을 쓰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의 장점은 사람을 만날 때 상대방에게 집중하고 상대방이 필요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경청하는 자세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경청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했고 두 가지식으로서 초도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성격의 장점을 먼저 얘기해줬어요. 자, 다음 본론 한번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다른 사람을 만날 때는 오로지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하고 급한 연락이 아니라면 SNS와 메신저의 사용도 자제하고 상대방의 시간과 집중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저는 상대방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듣고 무엇을 필요하는지 빨리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학창시절 학과 사무실에서 근로장학생을 할 때 손님이 오시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빨리 파악하고 용무를 도와드렸고 항상 예의 바르고 행동이 빠르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자, 간단하고 무난무난하게 썼어요. 성격의 장점으로 경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잘 집중하고 나는 그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썼어요. 그리고 경험적인 예시를 써줬는데 이때의 경험은 굉장히 막 드라마틱한 그런 경험보다는 약간 경험에 힘을 좀 뺀 것 같은 느낌이 좀 살짝 드시죠. 이 성격의 장단점이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항은 아니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항은 이렇게 좀 약간 무난하게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본론 바로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집중해서 듣는 성격 때문에 제가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이 조금 부족합니다. 저의 이런 성격은 영업 직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겠지만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의 의견을 귀담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객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능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법한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취미 활동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쉽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성격의 단점을 얘기하면서 사실 이 단점은 막 그렇게 치명적인 단점은 아닐 거야 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을 단점으로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나는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연구하고 또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해줬어요. 마지막으로 결론 바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앞으로 경청의 장점을 바탕으로 외부 고객과 내부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는 것은 물론 대화를 잘 이끌어가면서 많은 고객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신입사원이 되겠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단점을 극복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 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요거는 좀 약간 부담이 좀 덜하죠. 근데 실제로 그런 문항이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요것도 한번 준비할 때 그래도 제대로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면접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면접 준비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약간 부담을 좀 가지는 문항 중에 하나죠. 바로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 후 포부를 어떻게 잘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잊지 말고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성취, 성공 취업하세요. 감사합니다.